성호 이익은 실학자 중에서도 가장 많은 제자를 양성하여 실학의 결실을 맺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성호의 실학사상보다는 외교 전략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실학의 중요한 과제가 남과 더불어 살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실학과 외교는 상통하기도 합니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우리나라는 이들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존립과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중국 및 일본과 어떻게 더불어 살 것인가는 숙명적인 고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성호는 일본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을 다음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듣건대 연해의 여러 고을에 향화촌이 많다고 한다. 그곳은 별도로 한 부락을 이루고 있고 은민들은 그들을 천시하기 때문에 그들과 통혼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다가 훗날 혹시라도 외구의 침략을 받게 되면 그들이 그 기회를 틈타서 화를 키우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 귀화한 지 오래된 사람에 대해서는 마땅히 각 고을에 명하여 그들 중에 일을 시킬 만한 자를 가리고 우수한 자를 뽑아서 현달하게 하여 차츰 우리나라 사람들과 더불어 섞어 살게 해야 비로소 화합할 것이다. 성호는 이렇게 이방인의 거주권과 생활권을 보장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잠재적 불안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선별적 점진적 동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호는 예약을 전수해달라는 일본의 요청을 거절한 것을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도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번 기회를 틈타서 적절한 방법으로 그들을 진작시켰더라면 그들도 곧바로 변화되어 그를 숭상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문예로서 선비를 뽑을 정도까지 된다면 한창 성대하게 스스로 뽐내느라 외국을 엿볼 겨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어찌 양국의 이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성호는 한일 간의 평화적 관계 구축을 위해서 문화교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호는 병자호란을 둘러싼 분분한 논쟁, 즉 을이냐 이해냐의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은 힘으로 굴복한 것이지 마음으로 복종하는 것은 아니다. 시나라 칭하고 군사를 파병해 전쟁을 돕더라도 결국 힘으로 굴복하는 것은 면하지 못할까 두려운데 더구나 그 뜻을 거역한다면 사직을 보존할 수 있겠는가. 이해를 무시하고 의리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지만 그것은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도 정당하지도 않다는 것이 성호의 생각입니다. 즉 생존은 공동체의 유지와 보존을 위한 절대적 가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릇 번방은 천자에게 애초에 나라를 받은 은혜가 없는 것이다. 전쟁을 당했는데 천자가 금할 수 없다면 강한 이웃나라에 굴복하는 것은 그 형세가 곧 그런 것이다. 하지만 임진년의 일로 말하면 거의 망해가다가 겨우 보존되었으니 이는 나라를 존속시켜준 은혜이고 나라를 받은 것과는 같지 않다. 이처럼 성호는 조선이 명나라한테 나라를 받은 은혜가 애초에 없었다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성호는 화친할 것인가 전쟁할 것인가에 관한 판단은 반드시 스스로 먼저 헤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냉철한 내부 성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호의 외교 전략은 상대국에 대한 현실주의적 인식과 자국에 대한 냉철한 내부 성찰을 바탕으로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호는 서학 전반에 관해 폭넓은 이해를 하고 있었지만 그의 서학에 대한 인식 태도를 보면 서양의 과학기술에 대한 적극적 수용, 서학의 윤리사상에 대한 긍정적 이해, 기독교 신앙에 대한 비판적 자세의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성호학파의 갈래가 생기게 되는데 만약 성호가 서세동점의 19세기에 살았더라면 어떤 외교 전략을 취할지 매우 궁금합니다.